자, 이제 그 공작물의 재질 특성에 들어가 보죠. 뭐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있긴 있는데, 뭐 깊이 들어갈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실무에 도움이 될 수준에서 주로 이제 개념 정도, 너무 수학적인 내용들은 전부 그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개념 정도, 그 용어 정도를 알고 넘어가기로 하죠. 우선 이 표를 보면 나중에 실무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표들을 많이 보죠. 보통 이 그 재료 업체들이 그 자기네 그 생산되는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치를 주는 거죠. 이 실험치는 보면은 뭐 여기 경도 실험이죠. 경도 실험 정도야 뭐 그 웬만한 그 재료 업체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데서는 다 경도 시험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뭐 경도 실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인장 강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항복 강도, 항복 강도가 여기서 지금 0.2% 일드 스트레스라 그랬는데, 저거는 지난 시간에 그 잠깐 뭐 얘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 이쪽이 스트레스고, 스트레인이고, 이쪽이 스트레스일 때, 그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탄성 영역이 그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재료도 있지만 아주 좀 이렇게 찾기 힘든 이런 재료도 있죠. 이런 재료가 있으면 그 여기서 이제 그 스트레인이 0.2%일 때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바로 이제 요점하고 만나는 그 시그마 y죠. y가 이제 0.2%, 0.2%. 여기서 요 값이 이제 0.2%가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일드 스트레스를 쓰는 재질이 있죠. 뭐 지난 시간에 그 저탄소강은 뭐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뭐 어퍼 일드 스트레스, 로어 일드 스트레스 이런 얘기를 또 쓰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알아두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롱게이션은 신율 얘기한 거죠. 신율 지난번에 설명했죠. 여기 이제 신율 얘기했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면 수축률이라는 게 또 있죠. 요거는 단면 수축률은 이제 네킹에 관한 얘기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은 그 전부 인장 시험에 관한 데이터죠. 우리가 이제 경도 시험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시험이 이제 임장 시험이죠. 임장 시험은 뭐 이제 실무에서도 임장 시험에 대한 거는 많이 다루니까 임장 시험은 잘 알아둬야지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임장 시험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죠. 여기 써놨네요. 경도 시험하고 임장 시험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써놨고, 우리가 이제 이 소성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제 바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하고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차이점인데, 우리가 거의 소성 영역을 잘 안 다루니까 탄성 영역에서는 변형량이 크지가 않죠. 크지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소성 영역에서는 이 차이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쉽게 한번 다뤄보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좀 기가 질리게 그려놨는데, 여기 뭐 3차원 상에서 그냥 여기 스트레스 표시한 거고 스트레인 표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스트레스 스트레인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보통 이 코치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쓰죠. 코치 스트레스 스트레인은 이제 변형 전에 최초의 기하학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이제 정의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미소 변형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죠. 뭐 보통 100분의 1 이하죠. 스트레인이 100분의 1 이하니까 100분의 1이면은 사실은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는 1%니까 1%면은 굉장히 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mm짜리 봉이 있다 그러면 1%면은 1mm가 늘어나야지 100분의 1이 되겠죠, 스트레인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 제품에서는 이 정도 갖고 충분하죠. 이 정도 갖고 뭐 오차 없이 쓰기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3차원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자주 쓰는 수법으로 1차원으로 좀 줄여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중을 가할 때 얘가 F고 얘가 단면적이 A고, 이제 초기에 요 길이가 L0 A죠. 이것도 A0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서
그래서 얘가 델타 L이다. 그럼 우리가 그 스트레스는 A 제로분의 F라고 썼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은 L 제로분의 델타 L이라고 썼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우선 얘를 보면 얘가 다 그 L 제로가 뭐 이렇게 써도 사실은 L 제로분의 델타 L분의 델타 L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는 그 변형 후 길이고 얘는 변형 전 길인데,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뭐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서 L 제로분 플러스 델타 L을 우리 최종 길이 L이다 그러면, L이라고 하면 얘는 그 스트레인은 이제 트루 스트레인은 여기 그 L분의 델타 L이 아니고 아주 미소 변형 DL를 우리가 L0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트루 스트레인, 그 실제로 진짜 그 스트레인은 정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L분의 1 DL을 적분하면 로가리즘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로가리즘이 나오니까 요 위에 거 로가리즘 L 마이너스 로가리즘 L0 하면 얘는 로가리즘 L0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얘가 이제 트루 스트레인인데 이게 이제 트루 스트레인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매 순간순간의 길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L0가 맞느냐, L0 플러스 델타 L이 맞느냐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의 길이로 따져야지 제일 정확한 값이 되겠죠. 이게 이제 트루 스트레인이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도 사실은 요 단면적도 계속 A0로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의 단면적이 있겠죠. 매 순간순간 단면적을 A라고 쓰면 A분의 F로 써야지 얘가 트루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얘가 길이가 뭐 요만큼 갔을 때 단면적, 요만큼 갔을 때, 요만큼 갔을 때 단면적이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하고 그 코치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차이점이죠. 얘는 뭐 그런 개념 정도만 알아놓죠. 여기서 코치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스, 다음에 키리오프 스트레스는 뭐 좀 특수한 경우 쓰는 거고, 대부분
트루 스트레스가 가장 정확한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정도만 알아놔도 될 것 같아요. 코치 스트레스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우리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그 코치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다.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인장시험 결과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준 데이터는 바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데이터죠. 얘는 위의 데이터는 그리고 요 이제 밑에 편은 이렇게 인장 시험을 하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얻을 수 있는데, 얘를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 지금 점선이 먼저 네킹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는데, 점선이 이제 네킹을 보정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으로 컨버팅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최종 실선으로 이런 커브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이해를 하기로 하고, 여기 신율하고 단면 수축률인데, 여기서 딱 써놨네요. 이중가율을 의미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단면 수축률은 편이 이제 파단됐을 때 파단 단면적이 본래 단면적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뭐 물론 덕플러티의 기준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요걸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 보죠. 우리가 탄성에서는 이게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이죠.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x 따진 게 입실론 x 따진 거죠. 여기는 감마 xy 따진 게 되고, 요게 이제 컨스티튜티브 이케이션이죠. 컨스티튜티브 이케이션은 뭐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이 변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그 정도 이런 방식으로 쓰기도 한다 하는 것만 알아두죠. 요 람다하고 뮤하고 요 관계는 사실은 이 뒤에 레퍼런스에 보면은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볼까요? 또 돼 있다 그러고, 여기 이제 람다하고 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정리해놨으니까 그 참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면은 포화송비가
예를 들어서 어디 그림이 탄성에서는 그 포화성비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그리죠. 좀 못 그려도 그냥 하도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갖고 참 어렵다. 포화성비는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안 되겠네. 포화성비는 참 초상형에서 한 것 같은데 초상형에서 그 1학기 때 우리 금형설계 시간에 한번 포화성비는 했었죠. 한번 볼까요? 여기 했네요. 그쵸? 포화성비는 여기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탄성에서는 볼륨 부피가 이제 팽창도 하고 수축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축 팽창이 탄성 영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성 영역으로 갔을 때는, 소성 영역에서는 우리가 볼륨을 항상 비압 축성으로 보는 거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인컴프레시블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볼까요? 비압 축성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최종 단면적을 그냥 A라 그러죠. 최종에서 단면적이 A고 초기가 A0 그러면은 A0 L0가 A 곱하기 L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L0분의 L은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가면 되죠. A분의 A0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트루스트레인 수식을 로가리즘 A분의 A0로 쓸 수 있어야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요 위에 이전 페이지에 요 표에서 요
리덕션 오브 에어리어하고 엘롱게이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나오면은 이유가 뭐냐 하면 레킹이죠. 레킹. 레킹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좀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중간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레킹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레킹이 되다가 이제 파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런 레킹 현상이 되는 거죠. 인장 시험을 하면. 레킹은 사실은 말 나온 김에 설명을 할까요? 레킹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보통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그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렸을 때 여기 그리지 말고 중간에 그리죠. 그리고 좀 이렇게 그려서 이쪽이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이고 이쪽이 이제 트루 스트레스라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렸을 때 뭐 소성 영역을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연계수는 수직으로 이제 올라와도 된다고 거의 수직이라고 보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또 못 그렸네. 다시 한번 잘 그려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어떤 시그마 값에서 증가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분의 D 시그마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따라가면서 요게 생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단면적은 A분의 DA가 생기겠죠? A분의 DA가 얘는 줄겠죠? 점점 이제 주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얘가 플러스 값이 되겠죠? 지금 이쪽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할 때 이제 얘를 본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단면적이 주는 비율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이제 레킹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이제
따지면은 시그마분의 D 시그마가 여기서 등호를 놓고 놓죠. 그냥 쓰기가 좀 귀찮은데 DA니까 얘를 이제 옮기면 플러스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A분의 DA는 얘는 사실은 D 입실론 타우가 되겠죠? A분의 DA가 L분의 DL A분의 DA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값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D 입실론 타우라고 D 입실론 그 트루라고 보면 되니까 그냥 T를 빼고 입실론이라 그러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D 입실론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바로 D 시그마 그래서 D 입실론을 밑으로 갖고 오죠. D 입실론 시그마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 미소 스트레인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 라인을 하나 여기서 만났겠죠. 이렇게 하면 이 접선을 그렸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요게 시그마가 되고 여기서부터 요게 1이 되면 바로 요 점에서 네킹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사실은 요 조건인데 그쵸?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죠. 이제 네킹이 이제 생기는 원인이 그 스트레인이 증가하면서 그 시그마분의 D 시그마보다 A분의 그러니까 면적분의
DA, 마이너스 DA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레킹이 발생한다. 그거를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좀 너무 좀 복잡한 설명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레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표에 의해서는 요 수식이 성립을 안 하겠죠. 요 수식이 성립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레킹도 보정을 해주고 또 투 스트레스 스트레인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복잡한데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죠.